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협의회가 시카고와 중서부 한인들이 통일 문제 전반에 관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 조국의 통일 정책에 자문할 계획입니다. 안기현 기자입니다. 12기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가 다음 달 말까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통일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인들은 통일에 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통 측은 중간선거에서 대승한 민주당은 대북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대선을 앞둔 한국의 현 상황으로 비춰볼 때 통일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한반도 정세는 정말 한시도 예기치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정말 그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의 시기와 그 적절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과 영어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이번 설문조사는 통일의 당위성, 가능성 및 통일 정책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에 따른 남북, 한미, 북미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평통 시카고 협의회는 지난 1994년에도 이와 비슷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통일에 대한 한인들의 의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놓으면은 한국의 우리 민주평통이나 통일부에서 그 자료 수집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동포 중에서는 지금 일본도 그렇고 많이 있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미국 미드웨스트 지방 시카고에서만 이런 게 가니까 그게 표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통 시카고 협의회 관계자들은 평통의 기능이 재외국민의 통일관을 수렴해 본국의 통일정책 수립에 자문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평통 시카고 협회의 역할과 정책에도 초석을 다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문조사는 각 단체와 교회, 대형 마켓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웹사이트에서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KBC 뉴스 안계윤입니다. 정계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꿈꾸는 바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오바마 의원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에서 대선 출마를 위한 첫걸음으로 출마준비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의원은 미국의 변화와 진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왔다면서 다음 달 10일 지역구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오바마 의원의 출마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꿈꾸고 있으며 제2의 케네디 신화를 재현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의원은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이나 에드워드 전 부통령 후보보다도 현재 미국 언론의 조명을 강하게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현재 오바마 의원이 출마를 확실히 한 만큼 미국의 소수인 흑인 대통령 출연에 대한 인종차별 의식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11 테러 후 테러 방지 목적으로 개인 납세와 신분 정보 등이 FBI 등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들이 테러와 무관한 불법 체류자의 추방이나 고용주 처벌 등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FBI가 지난 2005년 인력 알선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납세 자료를 넘겨받았고 결과적으로 테러와는 무관한 28명의 불법 체류 직원들만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상사태에 따른 납세자 정보 제공으로 불리는 이 같은 수사 절차는 2002년도만 총 12,236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대상 정보는 개인의 세금 보고를 비롯해 거래은행, 사회보장국 신분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세청도 의심쩍은 개인과 법인의 납세와 자금 거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를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작년 CTA가 요금을 25센트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객은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TA 측은 2006년 시카고 전철과 버스 등 CTA 이용객이 지난 1993년 이래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CTA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전철 이용자는 전년보다 4.5% 증가했으나 버스 이용자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TA 전철 승객이 증가한 이유는 댄 라이언 공사로 인한 도로 채증과 지난해 이어진 가스비 상승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4월부터 시작될 레드라인 보수 공사로 전철 이용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CTA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레드라인 공사는 2009년까지 계속되며 공사 구간에 따라 브라운 라인과 퍼플 라인, 에반스톤 익스프레스 라인 이용에도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TA는 공사 구간별로 큰 혼잡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버스와 메트라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은퇴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주 정부 혜택.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셨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적절한 메디케어 플랜 선택과 보조 서비스 신청만으로도 연간 $1,000 이상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소식 배혁 기자가 전합니다. 조기 은퇴를 한다면 65세를 원칙으로 하는 정년 은퇴와 비교해 더 적은 연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기 은퇴를 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말입니다. 62세의 조기 은퇴자의 경우 연금 지급률은 80%에서 시작되지만 그만큼 수령 기간이 길어져 결국엔 비슷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오늘 원로 목사의 정기 원례회에서 열린 연장자 베네핏 설명회에서는 적절한 메디케어 플랜의 선택도 강조됐습니다. 메디케어의 종류에는 검진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옵션 등 개인 보험을 비롯해 메디케어 HMO, PPO 등 확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검진 빈도 등을 고려해 알맞은 플랜을 신청하는 것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메디케어하고 관련해서도 그 B나 D하고 관련해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그냥 메디케어 그 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정부에서 맞는 플랜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버짓이나 본인이 이제 건강 상태를 봤을 경우에 뭐 HMO나 뭐 PPO 같은 경우도 메디케어가 보조해주는 비용 이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역시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득이 한 1,000불 조금 넘어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인당 또는 2인에서 조금 더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 그 공제 금액하고 월 보험료하고 코페이먼트를 그 정부에서 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QMB 또는 SL 슬리밍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분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잘 모르셔서 많이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밖에 주정부와 시정부는 저소득층 연장자를 위해 각종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SI 프로그램의 경우 월소득이 개인 $579, 부부 기준 $896 미만일 경우 $600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AABD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월소득이 개인 $776, 부부 $1,041 미만인 경우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오는 6월 29일부터 열리는 시카고 최대의 먹거리 축제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가 참가 업체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에서는 각 민족의 전통 음식 등 수천 가지의 먹거리가 선보이게 됩니다. 시카고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게 되며 신청업체들은 신청서와 함께 $1,000를 우선 납부하고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는 대로 $1,50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자신이 선보일 음식에 대한 설명, 조리 자격증과 업체 라이센스, 위생 허가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음식 메뉴는 아이템당 50센트 이상, 5불 이하의 가격대에서 판매해야 하며 일단 정해진 메뉴는 행사관계 부서를 통해서만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유기농 음식 등 건강 아이템 위주의 먹거리 장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며 참가 업체들은 이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에는 360만 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한국의 투자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1인당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한국재정경제부는 기업의 대외 진출 촉진과 해외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취득 한도액이 300만 달러로 확대될 경우 부부가 같이 투자를 한다면 600만 달러 투자가 가능하고 공동 투자의 경우 더 비싼 가격의 부동산 취득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투자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액을 늘리면서 해외 송금 규제도 일부 완화했습니다. 또 간접 투자 방식의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분배금도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합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천성 장애아 출산을 막기 위해 비타민 B, 즉 엽산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히스패닉 여성들의 경우 타인종 여성들보다 기관지 장애 등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태아를 출산할 확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소통의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해 히스패닉 여성들에게 임신 중 엽산 섭취의 중요성 등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학계는 엽산이 충분히 공급될 경우 임신 초기 태아의 척추장애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라비다 아동병원 관계자는 유전에 의해 발생하는 선천적 질환은 예방할 수 없더라도 필수 비타민 섭취로 막을 수 있는 태아의 질환은 산모 교육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국은 임산부의 비타민 B, 엽산 섭취량을 1일 400 마이크로그램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LA가 75년 만에 최저 기온을 경신하는 등 남가주 전역에 혹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서부에도 폭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BS LA 이상목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다운타운 순주를 35도, 75년 만에 최저로 끌어내린 동장군의 기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주말보다는 기온이 다소 오르긴 했지만 오늘도 LA 산간 지역은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30도 내외,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도 아침 최저 3, 40도, 최고 기온 50도 내외를 기록하며 추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오랫동안 여기 살아도 이렇게 춥지 않았는데요. 너무 추워서 내복 장롱에 넣어놨던 거 다 꺼내 입고.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잠바도 안 입어요. 근데 그러면 어저께 어저께하고 오늘은 아주 너무 춥다 보니까 내가 잠바를 다 입었네요. 남가주에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오렌지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와 상수도 파열이 곳곳에서 발생했고 도로의 결빙으로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정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상하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과 실내 온도는 적어도 65도는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가주에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적색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산간 지역에는 60마일, 남가주 전역에는 30마일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대는 내다봤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는 미 중서부도 강타했습니다. 오클라호마를 비롯한 미조리, 텍사스 등에 몰아닥친 겨울 폭풍으로 오클라호마에서 최소 15명을 비롯해 5개 주에서 모두 36명이 숨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오클라호마를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한인 2천여 명이 살고 있는 오클라호마는 특히 1m 이상의 폭설이 내린 후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마비되고 주민 대부분이 집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눈이 오자 바로 얼었기 때문에 현재 동네가 마비돼 있고 지금 나흘 동안 밖에를 못 나가서 지금 있는 쌀과 김치로 며칠 동안 버텨야 될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시가 전체 마비 상태예요. 미 중서부의 한파와 남가주의 최저 기록을 경신한 이번 겨울 날씨는 앞으로 2, 3일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외교통상부 정기 인사에서 김욱 시카고 총영사의 후임으로 현 외교안보연구원 소속 송성환 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성환 씨는 최근까지 외교안보연구원 구주 아프리카 연구부 연구부장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발령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외교통상부 정기 인사에 따라 송성환 씨가 정식 발령될 경우 늦어도 3월 1일까지 시카고 총영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한인기독여성회 KWCA가 신년 인사회를 갖고 올해 사업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KWCA는 작년 단체 이름을 바꾸고 양로원 방문과 합창단 운영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협회는 봉사활동에 더해 올해는 수공예 강의와 건강, 미용, 법률 등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KWCA는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 협회 발전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해 이금숙, 김선금 고문, 배두현, 진학수 이사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파크리지 에드버킷 루서란 제너럴 병원 암센터에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은 병원 내 어드밴스드 케어 센터 1층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상담에서는 각종 암의 유형별 예방법과 치료법 이외에도 암 관련 보험과 치료비 재정 문제 등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루서란 병원 암센터 전화 847-723-813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달 10일 바락 오바마 상원 의원이 시카고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데일리 시장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카고 지역 언론들은 민주당 측에서도 중도 성향을 유지해온 데일리 시장이 관행을 깨고 바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데일리 시장은 오늘 백악관 최고위직에 도전하는 일리노이주 출신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오바마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이 떨어진 매매 기준율 935.6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6.5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4.7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9.23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1.97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지는 흐름 속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26.51포인트 오르면서 12,582.5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5.04포인트 떨어져 2,497.7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17포인트 올라 1,431.9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흐린 날씨와 함께 추운 날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를 기록했으며 바람이 13마일대로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았습니다. 흐렸던 날은 오늘 밤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곳에 따라 진눈깨비가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7일 수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밤 최저 기온은 25도가 예보됐습니다. 18일 목요일 대체로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다소 올라 34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가 예보됐습니다. 19일 금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27도, 밤 최저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46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16일 화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